자, 테마 3 봅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집합 건물이잖아. 그죠?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가 이쪽은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에 한 문항씩 꼭 등장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구분 건물의 개요 보시면 요건에 보시면 뭐가 써 있어요? 이용상, 구조상, 뭐를 갖추면?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간혹가다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면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X. 오른쪽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 민법에서 이거 나오죠.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분 소유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판매 및 운수시설일 것. 바닥 면적 얼마가 돼야 돼요? 1000제곱미터. 어? 바닥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3번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있어야 되고 또한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가 건물도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세부적인 건 나오지 않고요.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그러면 이제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췄어. 그러면은 구분 건물 요건을 갖추면 등기를 반드시 구분 건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일반 건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야.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지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무방하니까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췄을 때는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해야 한다. X. 2번 연속 시험에 나왔어요. 2번 연속. 그 다음에 얘네 구성은 어떻게 생겼어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하고 구조상 공용 부분 나눠지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을 등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럼 얘는 집합 건물은 구분 건물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예외잖아. 어?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지만 이것에 뭐가 존재해요?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등기부를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요? 한동 건물에 무엇하고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그 다음에 또 뭐야? 각각의 전유 부분마다 무엇을 둔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둔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얘는 다시 몇 개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지죠? 얘도 몇 개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타이틀. 민법에서 안 알려주는데 요거는 민법에서 안 알려준다. 그죠? 한동 건물에 여기 한동 건물 표제부라고 써놨는데 한동 건물의 표시지. 여기는 전유 부분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들어가.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죠?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열람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증명서라든지 열람할 때 얘가 뭐가 들어가야 돼? 각각이란 말 틀려요. 증명서 발급할 때는 증명서를 발급할 때라든지
열람할 때 1 등기 기록이라 하면 한동검을 무엇하고 표제부하고 해당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갖고 울고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1 등기 기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기 2103번을 살라 그래. 그 등기부 한번 쳐다보잖아요. 그 뭐만 쳐다봐요? 등기부 주세요라고 하면 한동검을 표제부 주고 2103호에 대한 뭐만 줘? 표제부 갖고 울고만 주지 다 주진 않잖아. 이해하셨어요? 근데 일반적인 1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검을 표제부하고 표제부 갖고 울고를 얘를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만 증명서를 열람할 때는 한동검을 표제부하고 해당하는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갖고 울고만 1등기 기록이라고 한다. 얘네들 다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 됐죠? 자, 그러면 추가 여러분들 3 보세요. 추가 3. 한동검을 표제부에 한동검을 표시라고 써 있죠? 좌측이라고 써져 있는 건 보지 마시고요. 여기 뭐뭐 써 있어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번호, 건물 내역. 건물 내역이라 하면 구조 종료 면적, 구조 종료 면적. 됐어요? 그 다음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표시번호,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근데 거기 앞에 소재 쪽에 1이라고 써 있지? 1 써 있고 2 써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1점, 2점 이렇게 써 있잖아, 밑에 지금. 그걸 뭐라 그래? 일련 번호. 일련 번호. 일련 번호는 절대 무엇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없다. 일련 번호 생략할 수 없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절대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의 전유 부분 표시는 뭐를 안 써요? 소재 지번 안 쓰지. 왜? 여기에 소재 지번 있으니까 여기에 소재 지번 쓸 필요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뭐 써요 거기에? 표시번호, 접수, 건물 번호 써야지. 이게 101호인지 102호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건물 내역 중에 뭐만 쓰면 돼요? 구조와 면적만 쓰면 돼. 종류는 쓸 필요가 없죠. 왜? 5층 아파트라고 하는 종류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는 소재와 지번이 들어가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라는 뭐를 써요? 표시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기타 이렇게 쓴다. 뭐가 들어가는지 다 아셔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동검을 표제부에는 이런 큰 거 요거 쓰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이런 거 쓰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 5페이지로 봐서 규약상 공용 부분인 취지의 등기가 나와요. 특징에 보시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이거는 여러분 민법에서도 나와요. 공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따라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처분할 수 없고 따라서 공용 부분에 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됐죠?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지문. 그 다음 2번 규약상 공용 부분인 취지의 등기는 규약과 뭐를 첨부해서 공정증서를 첨부해서 누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어떻게 단독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단독으로. 여러분 추가의 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맨 밑에 3번에 규약상 공용 부분인 취지의 등기 및 말소 등기 써 있죠? 이렇게 전유 부분 표지부에다가 동아아파트 가동의 공용 부분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인 취지 등기야. 이해하시겠어요? 표지부에다 규약상 공용 부분 표지부만을 두잖아. 이렇게 표지부에다 기록을 하는 거야. 뭐를 첨부해서? 규약이라든지 공정증서를 첨부해서 누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갑구하고 울고는 두지 않잖아. 그럼 갑구의 1번, 2번은 어떻게 했어요? 말소했죠? 갑구의 1번하고 2번은 말소했잖아 지금. 그래서 1번과 2번의 소유권 말소 이렇게 써 있잖아. 2005년
5월 20일 등기, 이게 규약상 공인부분 등기를 했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말소를 한 거예요. 그 을구는 여기 표현하는 할지 을구도 지워야 돼. 갑구도 말소하고 을구도 말소하는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으니까 그제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갑구와 을구의 등기사항은 말소 주말하자. 주말한다는 게 말소 표시하는 거예요. 제거해 안 해? 제거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에요. 또 제거하지 않는다. 3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 그들의 뭐를 첨부하자? 승낙서를 첨부하자. 왜 첨부해야 돼요? 그 말소되니까 첨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표제부만을 둔다. 오른쪽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규약을 무엇했다? 폐지했잖아. 그러면 공용부분 취득자가 등기하죠. 어떤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 우리 추가의 5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규약상 공용부분엔 등기 말소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전유 부분의 갑구에 뭐를 했어요? 4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거야 이렇게. 응? 4번에 무슨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보존인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소유권 이전이다 그러면 틀려요. 왜 이전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 갑구에 다 지우고.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 표제부에다가 3번에 공용 부분의 폐지라고 쓰는 거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인 취재 말소 등기는 공용 부분 취득자가 갑구에 그냥 무슨 등기를 함으로써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촉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시겠죠? 요거 그래서 지금까지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왼쪽 페이지에 나오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에 대한 내용하고 표제부만을 둔다라는 것만 시험에 나왔었는데 앞으로 나오게 되면 뭐도 나올 수 있어요? 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소 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대지권의 등기, 이렇게 대지권의 등기. 무슨 신청이다 얘는? 단독 신청. 대지권의 등기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어떻게 한다? 일괄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일괄 신청에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1번에 뭐가 쓰여 있어요? 여기다가 기록하는 게 대지권 등기할게요. 여기하고 어디에다가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위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대지권의 등기예요. 그럼 뭐만 써요? 여기에 표시번호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일련번호. 여기는 표시번호,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그리고 여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일련번호로서 가름하는 거죠. 여기 일련번호로서 가름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련번호를 생략하면 안 되는 거, 여기에 가름해야 되는 거니까. 됐죠, 요거?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한동건물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기록한다. 맞아, 틀려요? 틀린 거지.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타이틀은 그대로 놓고 내용을 바꿔버린다니까, 위아래를. 이해하시겠어요? 내용을 바꿔놓는다, 내용을. 그러면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 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A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바로 뭐예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라 해서 말 그대로 대지 사용권이잖아. 그럼 이 대지 사용권에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첫 번째 뭐야? 소유권, 그 다음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차권. 이렇게 4가지의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렇게 했는데 이것하고 무엇하고? 얘하고 전유 부분과 무엇해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끔, 즉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뭐라 그래요? 대지권이라 그래.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뭐라 그래요?
대지권이라 이렇게 묶는 걸 무슨 대지권이라고 그래?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거야. 에? 그 지상권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이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대지권 등기잖아.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다 해요? 어느 등기부에다가? 건물 등기부에 해줘야 돼. 표제부에다가. 표제부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신청해서 단독으로. 형식은 주등기. 여기다 표제부에다 여기다 등기를 하는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얘하고 하나로 묶이는 거지만 등기 어디에다 해요? 여기다 이렇게 하잖아. 여기다가도 이것이 대지권의 목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줘야죠.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봐, 별개로 봐요. 별개로 보죠. 얼마든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막겠다 이거잖아. 분리 처분할 수 없게끔 하는 건데 등기는 어디에다 해? 여기다 하죠. 여기에다가 뭔가를 써놓지 않으면 분리해서 처분해도 등기는 알 수가 없잖아.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 또 써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등기예요? 그게 바로 대지권인 무엇이다? 취지의 등기더라. 어느 등기부에다가? 토지 등기부. 해당 구해야죠. 왜 해당 구해야 돼요? 소유권 대지권이면 갑구에다 하고 전세권 대지권이면 을구에다 하는 거예요. 후속 조치로서 어떻게 하는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해야죠. 형식은 주등기로. 이제 교재 잠깐 보자고요. 대지권인 취지 등기 보시면 건물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 용지 중 어디에 해당 구에 누가 직권으로 대지권인 취지 등기를 하는데 2번도 중요해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냐? 그 대지권인 취지 등기에는 어떤 거를 기록하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인 뜻과 한동 건물의 표시와 날짜를 써도록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4페이지를 펴보세요. 추가적인 거. 맨 위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라고 써 있죠. 어디에다 해요? 토지 등기부. 해당 구해야죠. 첫 번째가 소유권 대지권이잖아. 그럼 소유권 보존 그 밑에 뭐라고 써주는 거야? 소유권 대지권. 그 뜻이 바로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냐 이거야. 이게 소유권 대지권이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냐 이거야. 됐어요? 오른쪽 기타상에 보세요. 건물에 표시 써 있죠? 날짜 써 있죠? 요것도 시험에 나와. 이런 것들도 시험에. 에? 대지권인 취지 등기는 뭐를 써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냐. 그 다음에 또 뭐를 써? 건물의 표시. 또 날짜를 쓴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만약 전세권 대지권이면은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전세권 밑에다가. 전세권 대지권.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냐? 전세권 대지권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옆에 날짜 또 써주고. 건물에 표시하고. 이해하셨어요? 그럼 봐봐. 이렇게 1번에 전세권 써 있는데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세권 대지권이라고 써 있으면 이 전세권은 무엇하고 얘하고 뭐가 안 돼요? 얘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죠?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1- 얼마 1에 전세권 이전이 돼안돼? 안 돼요. 분리해서 뭐 분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 이게 없다면 처분해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써놓는 거예요. 이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해도 알 수가 없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이면 1번에 소유권 보존 이렇게 써있고 2번에 소유권 대지권이라면 이 건물의 이 토지의 소유권을 무엇하고?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안 되니까 넘어갈 수 있어 없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해하셨죠 그거? 그래서 결국은 예를 하면 등기관은 무엇으로서? 후속 조치로서
토지 등기부 어디에? 해당 구에. 형식은 주등기를 어떤 등기를 해라? 대지권인 취지 등기를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1번에 뭐가 써 있어요? 저당권 설정이라는 게 있어. 그 저당권은 얘하고 건물하고 토지가 하나로 묶이기 전에 1차가 되기 전에 건물에만 있었다 이거예요. 저당권이. 그 상태에서 두 개가 하나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묶였어. 그럼 이 저당권에다가 밑에다가 별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토지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건물에만 있었으니까 등기관은 1- 얼마? 1 해가지고 1번의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렇게 딱 부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미치진 않는 거야? 대지에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이게 바로 건물만의 취지의 등기더라. 이거. 얘는 건물에만 영향을 준다 이거지. 말 그대로 건물에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어느 등기부에다가? 건물 등기부에다. 어디에다가? 해당 구에다가. 누가? 직권으로. 형식은 부기 등기로 가자 이거야. 그럼 대부분 뭐를 바꿔요? 이거를 많이 바꿔. 주로 바꾼다든지 여기를 준대 부기로 바꾼다든지 건물 등기부인데 토지라고 나온다든지 토지 등기부인데 건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지권이 경료가 되면 그 이후에 등기는 다 어디에다 해요? 건물에만 해. 건물 등기부에다 기록을 하면 그 효력이 어디 미쳐요? 대지에도 미치는 거야. 우리가 집 사면 대출 받잖아. 근저당권 올라가죠? 건물 등기부 을구에 올라가요. 그게 어디에도 미쳐요? 토지에도 미치는 거야. 별도의 부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등기부를 볼 일이 없거든 사실은. 근데 토지에 뭔가 있다 이거야. 토지에 뭐 가압류가 되어 있다. 가처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를 보지 않으니까 건물 등기부 어딘가에는 토지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그게 바로 토지만의 무엇? 별도의 말 그대로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야. 그걸 어디에다 알려줘야 돼? 여기다가. 정확한 위치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누가? 직권. 표제부니까 의심할 게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릴 포인트 4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로 보시면은 건물만의 취지라고 써 있죠. 1번은 저당권이라고 써 있죠. 밑에 1-1이라고 썼고 오른쪽 끝에 뭐라고 써 있어? 1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 이렇게 써놨잖아. 이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건물만의 취지 등기야. 앞 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라고 써 있고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2번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2번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야? 2번이라고 하는 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1이야. 그 토지가 2번 토지라는 거예요. 그 토지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2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표시번호 1번에 1.2 소재지번에 1, 2가 있죠. 그 2를 의미하는 거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의 1에 지목은 되고 면적은 250을 그 얕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2번 토지라고 하는 그 2번이라 그 2번을 의미해. 거기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건물 등기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2번 토지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써주는 게 바로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되게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들이요. 근데 이 두 개보다는 요게 잘 나와. 이 두 개가. 여기다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등기부를 꼭 이해하셔야 돼. 등기부를 이해 못하면 이거 안 돼요. 그 다음 6번 오늘 이거 그 요약집 6번 보세요. 거기 왼쪽 페이지 건물만의 취지 등기라고 써 있죠. 건물만의 취지 등기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원인과 접수 연월이 동일한 것일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뭐냐면은 요거야 요거.
여기에 이거 들으면 여기에 1번에 저당권 있고 토지 등기부 여기에 1번에 뭐도 있어 여기에 저당권 설정되어 돼 있어. 그러니까 얘랑은 공동 저당이라는 거야 지금. 두 개 묶였어요. 그러면은 묶이면은 이 저당권 밑에다 별도의 뭐를 하지 않아? 부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얘 어디에도 미쳐? 여기도 미치는 거야. 그럼 얘만 죽이는 거야 등기관이. 요럴 때 그러니까 창설적 공동 저당일 때는 별도의 뭐를 하지 않아도 돼요? 부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요 대지권 대지에 있는 저당권은 말소하는 건데 여기 요거까지는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오른쪽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분리처분할 수 없잖아. 근데 만약 분리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처분해달라고 하면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분리처분 금지냐? 그러니까 집합건물은 4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등기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둬야 돼. 어? 첫 번째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규약상 공용분의 특징하고 등기 어떻게 다 하는 것인지. 세 번째 대지권과 관련된 거 어떻게 등기부에 기록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예요? 금지되는 건 뭐냐 이거지. 금지되는 거.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소유권, 대지권, 소유권, 대지권. 그 소유권, 대지권은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소유권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권리가 바로 뭐야? 소유권이야. 이게 바로 소유권, 대지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뭐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돼. 그러면 얘가 어디로 넘어가면 소유권이 B로 넘어가 버리면 A하고 B가 돼버리니까 분리됐죠? 분리됐으니까 얘는 허용하지 않는 거야. 분리는 안 돼. 마찬가지로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면 B에게 넘어가 버리면 A와 B가 어떻게 돼? 분리돼 버렸죠?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그래서 얘가 이제 얘가 건물이죠? 얘가 건물이고 얘는 뭐가 돼요? 얘는 토지기 때문에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분리되니까 안 되는 거야. 건물만 B로 넘어가면 A, B가 되니까 안 된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만 이전이 돼버리면 분리되니까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하는? 전제로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야. 대표적으로 뭐예요? 저당권 안 돼요. 저당권 안 되고 가등기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압류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니까 분리처분만 금지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등기를 신청한 것이 분리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해주겠죠? 여기가 AA 그대로 있는데 A가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 줬어요. 임차권을 설정해 줬어. 분리되는 거 아니죠? 가능하다 이거야. A가 이 토지에 용인문권하고 임차권을 설정해 줬어. 분리되는 거 아니죠? 가능하다 이겁니다. 건물의 전세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에 무엇이 가능해요? 저당권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된다 이겁니다. 토지의 용인물권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능하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뭐가 가능해요? 전세권, 임차권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토지에 대해서 뭐가 가능해요? 용인물권, 임차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소유권, 대지권이다. 허용되는 것은 고민하지 마시고 용인물권, 임차권 찾으시면 돼요. 그 90% 답이 나와.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러면 분쟁으로 인한 거 찾으면 돼요.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가처분이라든지 진정 명예회복이라든지 이런 거 찾으시면 되는데 거의 답은 허용되는 것은 그럼 뭐예요? 용인물권 임차권이야.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 소유권 대지권일 땐 대지권을 등기를 하잖아요. 건물만은 이전할 수 없다. 안 돼. 그래서 건물의 저당권도 안 돼요. 근데 시험에 소유권 대지권일 때 건물의 전세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X. 요거 골라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세권 대지권이라고 해요. 전세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A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뭐라는 거예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전세권이야.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하고 토지의 무엇이 전세권이 분리가 되면 안 돼. 그 얘가 B로 넘어가 버리면 B가 넘어가면 여기 소유권하고 이 전세권하고 분리가 돼 버렸죠. 허용 안 된다 이거야.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버리면 또 분리돼 버리잖아.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긴 토지 소유잖아.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버리면 분리돼 안 돼. AA는 분리되지 않잖아. 그죠? 그 핵심은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안 된다 이거야. 근데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분리되는 거 아니죠? 얘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시험에. 토지가 이전이 돼도 전세권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능하고요. 건물만의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거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돼? 토지 쪽에서는 전세권 이전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전세권이 이전이 돼버리면 분리돼 버리잖아요, 얘라. 그러면 이전을 전제로 하는 뭐도 안 돼요. 저당권도 안 되고 가등기도 안 되고 가압류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권의 핵심은 뭐예요? 토지만의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결과적으로 대지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물은 이전이 안 돼요. 왜? 분리돼 버리니까. 얘랑 얘 1차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는 건 안 되니까 얘만 넘어가면 분리돼 버리잖아요. 얘랑. 또 얘만 넘어가면 또 얘랑 분리돼 버리잖아. 또 건물만 이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대지권이다, 지상권 대지권이다, 전세권 대지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건물만은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냥.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대지권을 등기할 때는 토지만 이전할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거긴 소유권 대지권이냐, 지상권 대지권이냐 명시를 해줘야 돼요. 전세권 대지권이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 주등기와 뭐를 가요? 주등기와 집합 건물에서는 그걸 뭐 보셔야 돼요? 네 가지 가등기하고 집합 건물은 무조건 공부를 해둬야 돼. 이거 안 하면 등기법의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다 들으시고 나서 다른 거 힘드시면 기출문제만 풀고 가요. 그러면 6, 7개는 맞아. 12개 중에. 이해하셨어요? 요거. 그 다음에 집합 건물 뭐뭐 봐야 돼 일단. 등기법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 그리고 권리자 의무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응? 권리자 의무자가 알아. 그러니까 카페를 쫙 쳐다보니까 저희 안티들이 좀 많아. 너무 어렵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이 카페를 보니까 등기법 뭐 공부하는 뭐 편한 방법 중에 뭐라고 써놨더라? 감인안이라고 써놨어. 어느 특강을 들었는데 기가 막힌 방법이래 이게. 그래 감인안.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럼 우리 학생은 아니겠죠? 전세금을 감액하면 인감은 제출하지 않는다. 감액하면 인감은 제출하지 않는다. 이거를 감인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공식 강의하신 분이 강의를 한다. 이거.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저 방법이 최고는 아닌 거죠 사실은.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 저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그분한테 제가 미안하지만 권리자 의무자를 모르는 거야. 그분은. 맞죠? 이거 왜 제출 안 해요? 전세금을 감액하면 인감은 왜 제출 안 해? 전세금을 감액하면 의무자가 전세권자잖아. 그리고 걔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 내용이 증가가 되면 누가 권리자예요? 권자가 권리자잖아. 그럼 설정자가 뭐가 돼? 의무자면 걔 소유자잖아. 걔 인감을 첨부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면 인감을 제출하고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면 제출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고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해야지. 이렇게만 기억해놨다가는 인감 요거 하나밖에 없냐 이거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권리자가 누구고 의무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기억해놓으면 과연 답을 찾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찾지. 인감의 지문이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나오잖아. 수도 없이 나온다 이거. 그렇게 했는데 등기법은요 앞자리 따라서 점수 안 나와요. 절대로. 절대로 안 나와 앞자리 따가지고.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앞자리 따서 안 나와요. 주등기 부기등기를 어떻게 앞자리 따서 외우겠냐 이거야 지금. 응? 주등기 부기등기 보면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자 거기 보시면 일단 부기등기 순위는 이거 석에 써놓지 않았지만 주등기가 있어야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있어야만 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얘가 없으면 얘는 있을 수가 없고, 그죠? 얘가 그럼 말소되면 얘는 무슨 말소? 얘는 직권 말소다 이겁니다. 얘와 얘가 있으면 얘가 말소가 되면 얘는 직권 말소야. 이거 말소 등기할 때 이거 말소 등기하는 거 아니고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가는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개념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이제 교재 보시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소유권의 저당권은 얘는 뭐예요? 다 소유권이 목적이 되는 거니까 주등기가 되는 거야.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얘네들은 전부 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가장 시험에 가장 최근에 주등기, 부기등기가 뭐가 나왔냐면은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거를 찾아라 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정답이 소유권의 가처분이었어요. 소유권의 가처분이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가 돼? 주등기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중간에 보면 구분 건물 나오죠. 구분 건물 관련된 거 다 주등기. 집합 건물 나오잖아요. 다 주등기야. 하나만 부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건물만의 취지 등기. 어? 규약상 공용부분 뭐만을 둬요? 표지문만을 두는 거니까 의심할 게 없게 뭐야? 주등기고. 그 말소 등기는 보존 등기 하는 거니까 의심할 게 없는 거죠. 그 대지권과 관련되면 전부 다 뭐야? 주등기인데 건물만에 가는 것은 뭐다? 부기더라 이겁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를 부기로 하면 가등기 이전. 가등기 이전 돼요? 그게 부기등기야. 그것을 가처분할 수 있죠. 역시 걔도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기타 쪽에 보시면 특약등기는 전부 다 뭐예요? 환매 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 또 하나 있는데 거기 빠져 쓴 거나 써 있진 않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 권리 무엇?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등기도 부기등기 하는 거죠. 전전세. 당연히 전전세는 부기예요. 권리지권도 부기죠. 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권리지권은 저당권부 질권이잖아. 저당권부 질권이니까 당연히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법원의 명령형에서도 자 명령형 등기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4개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가등기 명령, 또 하나 부기등기 명령. 그러니까 부기등기 명령 뭐냐면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야. 이의 신청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를 부기하게끔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됐죠? 요거. 그러면 이제 변경 등기의 1번, 2번, 3번의 주등기는 왜 주등기일까요? 1, 2, 3은. 변경 등기의 1, 2, 3은 주등기 쪽에 1, 2, 3 왜 주등기일까요? 얘네들은 몽땅 표제부에다 하는 거잖아.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의심할 게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기등기의 명의인의 표시를 바꾸는 것은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뀌면 부기등기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권리의 무슨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얘는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이해관계 있을 때 그의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고 못하면 주등기고 종전거 주말하고 주말하지 않고 말소 표시하지 않고 말소 표시하고 말소 표시하지 않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1번에 전세권 설정 A가 있는데 전세금이 1억이야. 전세금을 얼마로? 2억으로 증액하려고 그래요. 그 아무도 없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1 이렇게 하면 돼. 1-1에 1번에 전세권을 무엇하자? 변경하자. 얼마로? 2억으로. 이거 쏙 지워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왜냐면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주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그냥 얼마라는 거예요? 2억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 2번에 뭐가 존재해요? 저당권자가 있더라 이거야. 그럼 얘가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보니까 이해관계 존재하죠. 얘가 승낙서 써주면 이렇게 가고 안 써주면 그냥 후순위로 밀려나면 되는 거야. 3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변경하자 2억으로. 그리고 여기 1억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종전거 주말하고 말소 표시하고 주등기로 했을 때는 종전거 지우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이 문제도.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 멸실등기도 왜 멸실등기는 주등기일까요? 표제부여하는 거잖아. 표제부여한다 이거야. 표제부.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예요. 표제부여하는 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주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그 다음 말소회복등기는 전부를 회복하면 주등기고 일부를 회복하면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변경등기의 1, 2, 3 변경등기의 1, 2, 3 멸실등기 구분건물의 1, 3, 4, 5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표제부여하는 거야. 표제부에다 하는 거래요. 표제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약등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기등기 쪽에서 뭐만 보시면 돼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 부기. 권리의 변경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 없을 때 부기.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 일부 말소 회복 부기. 건물만의 취지 부기. 가등기 이전 부기. 그러니까 보시면 집합건물 좀 설명해드렸죠. 여기서 가등기도 전에 설명해드렸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이렇게 해가지고 쭉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권리의 변경등기 쪽이에요. 주말할 거 말소 표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많이 물어본다 이거지. 그 다음 그 주등기 부기등기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자신청.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보세요. 전자신청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할 수도 있고 또 누가 할 수 있어? 자격자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 자격자 대리니까 우리가 방문으로 했을 때는 자격자에 대한 특별한 대리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은 없으나 전자신청은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돼. 그 자격자가 바로 뭐예요? 변호사, 법무사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외국인도 할 수 있어요? 외국인도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니은이에요.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하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것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는 안 돼요?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사용자 등록해야죠. 보시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누가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 신청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만약에 A가 전자신청을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근데 A가 누구한테?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얘는 사용자 등록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여기서 할 거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때도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시험에 이제 최초로 나왔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사용자 등록을 하려면 등기소 가서 하면 되겠죠. 어느 출석을 해야 돼요. 아무데나. 근데 출석을 해야 된다는 소리는 뭐가 안 된다는 소리야? 집에서 안 된다는 소리야. 인터넷을 접속해갖고 사용자 등록은 안 되고 아무데나 등기소에 가서 출석을 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용자 등록은 대리해서 할 수 있어요? 사용자 등록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인터넷 뱅킹 하려면 본인이 직접 가서 은행 가가지고 해야 되잖아. 대리인이 안 돼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하고 주소증명서면을 제출을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 등록할 때 다 제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4번은 뭐냐면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자격증명해라 이거예요. 진짜 변호사냐 법무사인지 자격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법인이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에 이용 등록을 하면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때도 만약 사용자 등록을 해라 그럼 또 틀린 거예요. 조심하시고. 유효기간 몇 년? 3년. 지나면 다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연장하면 돼요.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연장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3년. 연장은 전자문서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한다? X. 효력정지 한번 보시고요. 넘깁니다. 다시 이제 전자신청이 나오는데 전자신청 보시면 전자신청은 누가 해요?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 대리인이 할 수는 없고 외국인도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자단은 할 수 없고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보정사무 보시면 보정사무 2번에 전자신 접수 그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등기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보정사무 쪽에 보시면 보정사무는 우편으로도 가능하고요. 구두로도 가능하고 기타 모사 전송 방식. 이게 모사 전송 방식 팩스예요. 그 다음에 보정은 어떻게 된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치아도 역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며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각하 결정 방식과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나오죠. 그거 한번 봅니다. 언제 작성해? 구성에 보시면 등기필 정보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 부호의 조합으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일련번호 몇 자리예요? 12자리. 일련번호 12자리. 비밀번호 몇 개? 50개로 구성되는데 비밀번호는 한 번 사용하면 못 써먹습니다. 언제까지? 50개 다 써먹을 때까지. 자, 등기필정 작성은 언제예요? 설정, 보존, 이전 등기할 때. 그럼 설정과 이전은 가등기 할 수 있잖아. 가등기 할 때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3번이 가장 중요하죠. 권리자를 무엇하는?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 등기할 때 만들어주더라 이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예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하고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등기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요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했는데 합의자가 몇 명이에요? 합의자가 이렇게 3명이야. 그럼 이렇게 가능할 수 있어? 이렇게? 추가할 수 있잖아. 그럴 때 무슨 등기를 해요? 이럴 때 하는 것이 합유, 명의, 인의 무슨 등기예요? 변경 등기 하잖아. 권리자 추가되죠? 형식은 부기 등기. 이때 만들어준다 이거야. 얘는
A하고 B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A가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했더라 이겁니다. 그 전부만 쏠 수는 없고 A하고 B하고 공유가 되게끔 소유권에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에 경정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럴 때 만들어줘라 이거야.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왜 안 만들어줄까요? 관공서 촉탁할 때는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권리증을 제출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할 때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권리자 때문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시면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5번 보세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만들어주지 않지만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니까 만들어 준다 이거야. 2번하고 4번은 왜 안 만들어 줄까요? 채권자가 대위했다라든지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해서 옛날에는 만들어 줬지만 결국은 줘봤자 만들어 줘봤자 제출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만들어 주지 않고 직권 보존 등기 할 때는 신청을 해야 만들어 주는 거야. 등기 권리증은 직권을 했기 때문에 안 만들어 주는 거고요. 말소 등기에는 말소 등기 할 때는 왜 안 만들어 줄까요? 그거 써놨잖아. 설정 이전 보존 등기 할 때만 권리를 무엇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정도. 나머지 뭐 통지 방법, 방문 신청일 때는 서면으로 교부하면 되고 전자 신청일 때는 송신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6번 봅니다. 6번 신청 정보 잠깐 쉬었다 합니다.